안녕하세요.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박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얘기는 이게 질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중2병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2병이 과연 뭔가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 자녀들은 선진국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걸 잣대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대화를 못합니다. 네. 아이들이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엄마들이 일단 예, 맞습니다.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보다 보면 사실 그냥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울증이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우울증은 그 10세 이전에는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는 만 11세, 12세 이때부터 이제 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연구는 12세에서 17세 사이에서 3.5% 꽤 많죠. 많은데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주요 정신질환의 한 반 정도는 이 청소년기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시작한다고 급격하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잘 모를 것 모르는 경우도 같은데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병원에 와야 될 때는 뭔가 어쨌든 기능적인 이상이 보이는 때인 거죠. 별 이유가 없이 본인도 공부를 하려고도 하고 그러는데 성적이 뚝뚝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래 관계의 갈등이나 부모님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사실 일상적인 대화로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적인 고통감이 심한 경우 꽤 많거든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본인이 스스로 나 한번 좀 병원에 가보고 싶어 이럴 때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 우울해 뭐 이러면 나 병원 가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엄마들이 보셨을 때 우리 아이 우울증 아니야? 이제 이런 상황이 혹시 좀 있을까요? 의심할 만한 상황. 예, 우울증의 어떤 진단 기준을 보면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좀 우울한 기분이죠. 아이들한테는 좀 짜증스러운 기분 이렇게도 좀 보여요. 짜증. 예. 이게 어떤 뭐 좀 행동을 하더라도 개선되지 않은 한 2주 정도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시험을 못 봐서 뭐, 기분이 안 그렇죠. 좋다 뭐 이런 거는 그러다 이제 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좋아지지만 예. 근데 이유 없이 그냥 계속 2주 이상. 그리고 흔한 부분들이 수면 문제. 아 수면 예. 잠이 안 오거나 잠을 많이 너무 많이 자거나. 자거나. 그리고 식욕 문제. 식욕이 많이 떨어지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네네 뭐 그 외에 이제 부모님들한테나 주변 사람한테 반항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많고 뭐 배가 아프거나 뭐 또는 머리가 아프거나는 이런 신체 증상으로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관계나 친구들하고 관계나 학교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춘기가 시작되는구나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런저런 증상이 다 있을 때는 한 번쯤 우울증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예. 근데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도 우울증에 이제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괜찮습니다. 하죠. 예, 예. 흔히들 뭐 정신과 약 먹으면 이제 뭐 너무 졸려서 공부를 못 한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그래서 잠만 자고 안 되겠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항우울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부작용에 졸리는 거 없고요. 너무 잔다.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불안 항불안제, 예, 때문에 아마도 그런 그럴 경우가 겁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이 같이 있는 경우도 아이들도 많이 가치도 꽤 있을까요? 많이 있고요. 예. 이제 결국 약 처방은 아이들 따라서 써야 되는 거고 뭐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항불안제를 쓰지는 않거든요. 예. 우울증 치료를 하다 보면 기분이 이렇게 약간씩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네. 또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게 네.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교과서로 많이 봤었는데 네, 교과서에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그렇게 나오죠. 결론적으로는 그러지 않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러지 않고 우울증을 치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살 위험도를 많이 떨어뜨린다는 게 이제 현재 에비던스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한 얼마 정도 길게 할까요? 이게 뭐 물론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증상 호전 정도는 뭐 몇 주 정도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서 6개월에서 1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울증이 있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소위 이제 양육 방법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제 그런 거 얘기 좀 해주셨으면 그게 이제 우울증에서 증상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학교 안 가려고 하고 밤늦게까지 잠 안 온다고 게임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보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보기에는 이 친구가 어디 마음이 아프다고 느끼기보다는 이거 공부 안 하는구나.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이렇게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엄마가 야 무조건 학교는 가야 돼. 무조건 공부를
공부를 해야 돼. 시간 되면 컴퓨터 꺼버려. 그럼 이 친구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모든 낙이 없어지고 예, 지탱할 예, 게 없어지는 그렇죠. 거네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제 이 아이의 어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좀 해야 되고요. 사실 가족 안에서 대화를 하는 방식도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네, 것 중요합니다.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 시기부터는 사실은 부모의 역할은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선수를 뛸 수는 없어요. 이 선수는 아이거든요. 아이가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인 거고, 부모님 세대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걸 반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아이 영역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이제 놓고 없이 그냥 버럭버럭 들어온다. 오히려 문을 열고 있으라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굉장히 되게 아이한테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아이한테 원하는 게 있을 때 지시를 하시지 마시고 권유를 하시고 아이가 선택하게끔. 네. 교수님 근데 사실 사춘기 아이들이랑 대화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정말 집에서도 엄마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절대 말을 하지 않는, 입을 열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아이의 속도를 존중해 주시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대화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거 전달을 해 주셔야죠. 근데 강요는 하시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들. 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